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효은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감사 의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에 그 분식회계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회계적인 이슈들이 문제가 되면서 신외관법이 도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법인들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인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이 되었고, 또 회계법인에서 준수해야 되는 표준 감사 시간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좀 막중해지면서 좀 엄격한 감사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의 감사 의견은 2019년도 4월에 주로 다 발표가 되는데, 이때 상장사들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한 회계법인들이 꽤 있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상장사 중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그 감사 보고서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를 보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 법인이 전년 대비 11개사가 늘어나서 43개사, 전년은 98.5%였는데 적정 의견의 비율이 98.1%로 0.4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정 의견은 8개, 의견 거절은 35개입니다. 이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에는요, 적정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 의견,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적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재무제표 의견을 나누는 기준은 게스라고 하는 거는 회계감사 기준입니다. 회계사들이 감사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 범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회계 기준이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혹은 KGAAP,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더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 회계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인들이 일단은 감사를 해야지 이 재무제표가 왜곡이 됐는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범위가 제한이 되었다, 개수에 따라서 감사가 되지 못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수집이 되지 못했는데 이게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의견 거절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감사 자체를 못한 거예요. 감사 자체를 못했으니까 회계 기준이 맞게끔 작성이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견 거절이 나오는 거고요. 부적정 의견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는 수집이 되었는데 재무보고 체계, 그러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혹은 한국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기준에 위배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그러니까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게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지 않아서 회계 기준에 위배돼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한정 의견. 그리고 적정 의견은 감사 범위도 제한되지 않아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검토해 봤더니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적정 의견입니다. 적정 의견은 개수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하게 수집이 되었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도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라고 했을 때 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의견 거절이 나가는 경우는 회사가 우리가 재고실사를 해야 되는데 기말에 재고실사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자료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감사에 필요한 그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예 회사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내용이 없다거나,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정이 불확실할 때, 그럴 경우에도 의견 거절을 표명하기도 하거든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경우, 그 경우에는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고 의견 거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정 의견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적정 의견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의견은 다 수집이 됐는데, 다 감사를 막 열심히 해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안 된 겁니다. 회사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시를 하시죠. 그리고 또 감사인이 지금 수정을 하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위배입니다. 회계사들이 수정사항을 기존에는 제시를 해서 그걸 회사가 반영해서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나갔었는데 금감원에서 이거를 금지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처리 제시하고 내가 이제 정답을 알려주고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회사가 일부러 그 분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몰라서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석도 작성을 대신 해주고 회계사들은 결산을 제대로 안 해놓은 다음에 회계사가 와서 다 결산을 그냥 해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회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는 있지만 붕괴를 제대로 끊어서 줘서는 안 된다, 수정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게 뭐 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회사 담당자분들이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회계사들이 수정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적정 의견으로 나갈 우리나라 보고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별로 많이 없습니다. 대기업이야 워낙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이 다 일부러 분식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수정사항을 제시하거나 회계사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면 그거를 수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회계사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보다 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수용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의견이라는 의미는 회계사들이 감사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없게끔 회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실 수 있는 의견의 종류는 보통 이제 의견 거절, 한정 의견, 적정 의견. 근데 적정 의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적정 의견의 의미는 이 회사의 재무 성과가 좋다거나 재무 상태가 좋다거나 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회계사가 보장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적정 의견을 냈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보를 제공했고, 그거에 근거해서 회계 기준이랑 판단해 봤을 때 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겁니다. 일부 뭐 언론사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적정 의견이 98%다, 회계사들 감사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정 의견이라는 게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성과가 좋다, 그 다음에 경영 성과가 좋다거나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 앞으로도 존속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회계 처리에 맞게끔 작성이 됐으니까 그 재무제표는 보고 판단하셔야죠. 감사 보고서 보시면 이게 혹시라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강조사항 같은 것들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의견이 계속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된 회사의 그 감사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감사 보고서에 감사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확인되는 경우, 부도날 것 같은 거예요, 재무제표가. 근데 또 이 부도날 것 같은 거를 재무성과를 표현을 그대로 했어요, 재무제표에. 그럼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감사 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감사인들이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이라는 것만으로 재무제표도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적정 의견이 나갔다는 거는 그냥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라.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러한 상황은 연결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갔잖아요. 이거를 보셨어야 되는데 왜 그동안 적정 의견을 냈냐, 회계법인에 소송 걸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원가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 12월 말 재무제표를 가지고 2019년도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말 그 기준으로는 적정했다는 거죠. 이게 또 지금 상황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정 의견만으로. 이 적정 의견이 이 회사가 괜찮다는 거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들한테 그렇게 소송 걸어도 책임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의견 거절이 나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견 거절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인가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의견 거절이 좀 나온 기업들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의견 거절이나 감사 보고서 혹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재무제표 감사는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적정 의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좀 잘못된 오해를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